안녕하세요 여러분, 달려라 카토입니다. 새들은 저리 가고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발인이 주제에 바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R3 입문해서 신나게 타고 있는데, R3의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. 다음이라고 한다면은 뭐 옆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니까 보통 위로 올라가잖아요. 그럼 미들급인데, 미들급에서 좀 스포츠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F차 포지션, 그런 녀석들을 찾고 있어요. R차 포지션은 저한테 너무 좀 힘든 것 같고, 뭐 물론 그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몇 번 제가 앉아보고 경험해본 바로는 좀 빡세더라고. 이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타야 되고, 그거보다는 좀 이제 F차 포지션으로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망에 오른 그런 차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예요. 스즈키의 최신 스포츠 바이크 파랄입니다. 파랄 GSX 파랄을 가져왔는데,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차량의 특징. 근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, 사실 제가 바이크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차량의 특성을 제대로 짚어드리기는 좀 어렵겠죠.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.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입문을 쿼터급으로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딱 좋은 리뷰가 아닐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저기 멀리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터급, 또 오버리터급 가신 분들, 뭐 4기통 막 타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도 돼요.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뭐야 쟤 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거 이제 좀 감안하셔가지고 영상 시청을 부탁드릴게요. 가보겠습니다. 보통의 경우 헤드라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. 여기. 근데 이 차량이 특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도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, 뭐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바이크들은 저 양옆에 라이트가 달려 있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이렇게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. 얘가 전조등이고요, 얘가 이제 생향등. 그래서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켜면 여기가 이제 밝아집니다. 그리고 뭐 도립식 포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, 적립식이 있고 도립식이 있더라고요. 근데 스포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보다는 도립식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량은 도립식이 들어가 있다. 경쟁 모델들 보면은 뭐 혼다 650R이나 가와사키 650, 그리고 이제 R7 뭐 이렇게 딱 보면 닌자만 빼고 전부 도립식이더라고요. 그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핸들은 알루미늄 세퍼레이트? 네, 알루미늄 세퍼레이트라고 합니다. 저도 뭔진 잘 몰라요.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, 핸들의 위치나 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포지션 같은 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죠. 스포츠 바이크답게 레플리카 스타일,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연료통이 훅 올라와 있고 마치 누워서 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. 상당히 멋있죠. 그리고 엔진은 요 네이키드 스타일이고요. 후륜 바퀴가 빵빵하더라고요. R3의 얇은 타이어만 보다 보니까 이 타이어 빵빵해가지고, 이래서 그런가? 뭐 나중에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, 바이크를 눕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발인인 저도 어느 정도는 바이크를 눕혀가지고 코너를 돌 수 있었다. 네, 물론 이제 뭐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정확한 자세로 눕는 건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되게 안정적인 코너링. 네, 분명히 R3보다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한다는 점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머플러 팁이 달려 있는데 순정입니다. 튜닝을 하면은 조금 더 예뻐질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전체적인 그 완성도 면에서 이런 그 어울림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안장이 생각보다 되게 푹신합니다. 그래서 여기 딱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좀 앉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. 제가 R차를 저번에 타보니까 R차는 한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. 이 정도가 그 평소 자세가. 근데 얘는 좀 앞쪽에 이렇게 앉으면은 이 정도 자세가 나와요. 그래서 좀 편안하게 도심 주행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한다면은 여기 엉덩이 뒤로 빼고 뭐 이 정도 자세? 이 정도 자세로 좀 가게 되겠죠. 이 정도 자세가 딱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량은 핸들이랑은 약간 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R3를 타다가 이 차를 타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핸들이 좀 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누워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좀 나오지 않나? 잘은 모르겠습니다. 편안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. 네, 그런 점이 상당히 좋고, 그리고 요건 또 주행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,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TCS, 그 기능을 3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A, B, C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R3에서 처음 올라오면 C 단계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큰 이질감 없이 조금 더 향상된 출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A 정도 되면은 그냥 멋모르고 딱 당긴다 그러면 이걸 놓치면
시동이 뒤로 날아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80마력대에서도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데 100마력대는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R3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 신세계예요. 신세계. 네, 신세계입니다. 네, 그리고 제 키가 177이에요 178이 약간 안 되는 키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발 착지 딱 가능하고요. R3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이 듭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양발 착지 가능하다는 점 좋습니다. 주행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달리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역동적이고 재밌겠죠.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스즈키 GSX-8R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2기통의 776cc일 거예요. 그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요. 매뉴얼 6단 미션이 매칭이 되죠. 최고 출력이 한 82.9, 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대 토크가 8입니다. 8kg 포스미터. 바이크에서 한 이 정도는 되게 강한 출력이잖아요. 특히 토크가 되게 센데 또 토크가 앞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달리면서 낮은 RPM에서도 토크감, 흔히 말해 빠따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력도 상당히 높잖아요. 그만큼 이제 속도도 아주 잘 내주고요. R3를 타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걱정했던 게 스로틀을 잘못 당기면 팡 튕겨나가지 않을까, 내가 스로틀을 잘못 당겨서 바이크만 튕겨나가지 않을까, 그 정도로 파워가 세니까 그런 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드럽습니다.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살살 당기면 당기는 만큼 부드럽게 이제 출발을 해주고요. 또 뭐 강하게, 사실 당기면 강하게 나가긴 하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천천히 당기면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발진을 해주고요. 그리고 확실히 R3 같은 이 커터급에 비해서는 각 단에서 올릴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R3 같은 경우에는 1단에서 바로 2단으로 올려준 다음에 뭐를 했거든요. 근데 얘는 1단에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도시에서 1단에서 3단, 그리고 한 4단 정도? 그 정도 안에서 다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. 6단으로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렇게 뭐 6단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. 이 도심 주행에서 말이죠. 고속으로 올라갈 때 말고. 그리고 그 엔진이 2기통 엔진이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떤 뭐 불규칙적으로 뭐 다다다다다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? 부드럽게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. 그리고 이 진동이 고속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 진동이 되게 세지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엔진 그 회전질감을 느낄 수 있다. 그런 게 바로 이 스즈키 GSX-8R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잠깐 여기서 한번 좀 약간 당겨 볼게요. 네, 지금 한 4단에서 쭉 밟아봤는데 역시 뭐 부족하지 않죠. 이 정도 스피드 부족하지 않고. 근데 왜 이렇게 벌레가 많냐. 진짜 아니 지금 11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가는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. 이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. 벌레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하여튼 되게 쾌적한 그리고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하다. 펀치력이 좋죠. 펀치력. 이거를 바이크 세계에선 빠따감이라고 하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펀치력이라고 하잖아요. 빵 튕겨나가는 느낌. 이렇게. 네. 내가 이 핸들을 정확하게 그립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몸이 그냥 뒤로 튕겨져 나갈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느끼게 해준다. 그래서 재밌다.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R3가 그게 없다고 해요. 브레이크가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R3밖에 안 탔으니까, 그리고 R3 타면서 이 브레이크 때문에 뭐 곤란하다 그런 느낌 거의 들지 않았고, 또 이제 고속에서 약간 안 잡힌다? 이건 고속이라 그렇구나. 내가 그냥 적당한 속도로 달리면은 뭐 큰 문제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, 이 차를 내가 타보니까 진짜 브레이크가 R3가 안 들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.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게 딱 서요. 뒷브레이크도 되게 잘 잡히고 앞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잘 잡힙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타면서 계속 느낄 수 있어요. 카리스마 있어 진짜. 네, 하여튼
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이제 자세가 이제 주행 자세가 한 요 정도가 이제 이게 정석 주행 자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피드를 내주려면 이제 몸을 이렇게 낮추잖아요. 그러면은 좀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, 근데 전형적인 R차의 자세는 안 나와요. R차의 자세를 좀 내고자 이제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앉고 이렇게 잡으면은 니그립이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. 그 뭐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니그립이 이제 연료통 쪽에 그립이 잘 안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자세는 그냥 요 F 포지션, 그러니까 정자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허리를 아주 약간 숙인 상태로 이게 쭉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투어러처럼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, 이런 스타일에서 상당히 편안한 포지션을 느낄 수 있다. 따라서 입문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연비도 좋거든요. 연비가 WMTC 기준인가? 그거 기준으로 해서 R3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좀 세게 막 땡기고 이렇게 시승하면서 주행한 결과 한 15km 정도는 나아졌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미들급으로서 나쁘지 않다, 연비 괜찮다,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 전자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여기서 전자장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은 요 SDMS 요게 드라이브 모드거든요. 저게 A가 제일 빠른 거고 제일 뭐 강한 힘을 느낄 수 있고, B는 베이직, C는 컴포트일 거예요.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급에서 바로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, 베이직에 놓고 다니면은 그냥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스피드가 필요하다, 파워가 이제 센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A를 넣고 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방금 전에 살짝 코너를 돌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인이잖아요. 그래서 코너를 제대로 도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. 엉덩이를 약간 빼고 무릎을 내밀고, 그 다음에 바이크를 이렇게 눕혀주고, 시선은 내가 가야 될 곳을 보고, 뭐 이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죠. 잘 모르는데 R3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바이크가 가볍고 바퀴도 얇고 하니까 물론 이제 바이크 잘 타시는 분들은 R3도 굉장히 좋은 이제 코너링 능력을 가지고 있다,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, 저도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초보가 다루기에 아무래도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. 그렇게 바이크를 확 눕혀줬을 때 약간 좀 가벼우니까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미들급이라 그런지 몰라도, 아니면 뭐 타이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제가 눕혀도 되게 단단하게 눕더라고요. 불안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눕습니다. 제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막 밤에 나와서 고속으로도 한번 돌아봤는데 R3 탈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른 그런 느낌? 네, 지금 한번 돌아볼게요. 네, 여기서 한번 돌아보죠. 자, 여기서 이렇게 눕혔을 때 아주 단단하게 잘 눕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눕히면서 좀 불안하지 않다, 불안하지 않다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입문을 하시더라도 되게 재밌게 타실 수 있겠다. 과속만 안 하시면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다, 입문을 해도 괜찮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바이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쿼터급에서 입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 125cc로 입문하는 것도 좋지만, 이제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, 그러니까 차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정말 이 도로의 흐름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, 그럼 당연히 125cc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, 차 운전을 좀 어느 정도 해봤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쿼터급에서 입문하는 게 가장 좋은데, 그걸로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도로 경력이 있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급으로 성이 안 찬다, 그럴 때는 요것도 괜찮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단점도 있어요. 단점. 어느 오토바이든 완벽한 건 없고,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죠. 이것도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이 뭐냐면 고속으로 올렸을 때 이 윈드실드가 그렇게까지 이제 바람을 막아주지 못해요. 그래서 주행풍이 상당히 있습니다. 저 되게 속도를 많이 높였더니 주행풍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윈드실드는 이제 뭐 조금 높은 걸로 갈 수도 있다고 해요. 요걸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튜닝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이 또 이제 R3에 비해서는 약간 좀 특징이랄까,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엔진열이 R3에 비해서 열은 확실히 더 달아올라요. 근데 제가 이 차를 타고 가지고 들어오면서
두카티 파니갈레랑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. 네, 야, 그거는 진짜 옆에 있으니까 와, 오토바이 전체가 뜨겁더라고요. 뭐 이렇게 철판은 건들면 안 되고, 건드는 순간 화상 입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파츠들이 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 올라 있더라고요. 아,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것도 될 것도 아니다. 아무것도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. 굉장히 그 매력적인 바이크라고 할 수 있고, 이거를 막 살까?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아, 킥시프트를 말씀 안 드렸네. 킥시프트가 있어요. R3를 탔을 때 이 클러치가 조금 많이 무거워가지고 좀 왼손이 많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가 뭐 그렇게까지 뭐 무겁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, 그리고 유격 같은 걸 파악하기 좋게 클러치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 클러치를 잡는 게 처음에 출발할 때만 잡으면 돼요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퀵시프트라 그래가지고 한 5000rpm까지 각 단에서 5000rpm까지 올린 다음에 스로틀을 업시프트를 할 때는 스로틀을 당기고 있어야 되고,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스로틀을 이제 안 당긴 상태에서 클러치 없이 다운시프트를 밟으면은 기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. 이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. 특히 고속에서 달릴 때 쭉 달리면서 발로 톡톡 하면서 이제 기아를 막 높이는 거죠. 이게 진짜 신세계였어요. 이 손목이 안 아파도 되고 막 이렇게 뭐 조절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예, 이거 퀵시프트 이거 들어간 바이크는 진짜 완소입니다. 완소. 팔이 안 아파도 돼. 이게 너무 좋아.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네,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 안녕.